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다. 똑똑 문정쌤과 함께 국어 성적 올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국어 성적 올리기 5탄입니다. 바로 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가사라는 갈래 여러분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과 오늘 함께 갈래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작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사란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입니다. 형식은요, 주로 사음보의 율문, 즉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3, 4조 또는 4, 4조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행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길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 우리 어떻게 끝났죠, 여러분?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이렇게 3, 5, 4, 3과 같은 형식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병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가사라는 갈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한번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작품은 바로 정철의 사미인곡입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의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아우르는 얼굴과 같은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건 생각하다이고요.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는 지금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바로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품 안에서만 내용을 본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작품 밖으로 나와서 본다면 이 정철이 계속 그리워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곡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작품은 조선 선조 18년에 정철이 지은 가사인데요. 작가가 관직에서 밀려나서 4년 동안이나 전라남도 창평에서 지냈습니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따라서 임금에 대한 그리운 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그리운 정을 간곡하게 읊은 작품입니다. 총 126구로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이 행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지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송강가사에 실려 전합니다. 이 3위인곡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 또 인정을 받다 보니까 두 번째 작품도 또 나옵니다. 바로 이 3위인곡의 속편 두 번째 이야기이다. 그래서 속미인곡도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4미인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춘을 붙여내어 임계신데 쏘이고저라고 했습니다. 양춘이란 따뜻한 봄볕이에요. 지금 화자는 임금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계신 곳에 따뜻한 봄볕을 쏘이고 싶대요. 같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좋은 밝은 따뜻한 볕을 임금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첨은 여러분 처가집 처마예요. 또 이번엔 비친 해, 이렇게 초가집 처마에 비친 밝은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따뜻한 불볕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비친 햇빛, 이것을 또 이미 계신 곳에 보내드리고 싶대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옥루라는 곳은 바로 이미 계신 궁궐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보내고 싶다, 올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홍상, 한자를 보니까 여러분 붉은 홍자, 치마입니다. 그래서 붉은 치마를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작품의 화자가 여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마를 여며 입고 푸른 소매 취수를 반쯤 걷어서 일모수죽 바로 해질 저녁 대나무에 기대서 햄가림 지금 기대어 서서 잡념을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임과 떨어져 지내는데 우리 임 잘 지내는 거야? 어떻게 지내시는 거야?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은 상황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애 수위디어 긴 밤을 고쳐 앉아라고 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긴 밤이 왔습니다. 이 밤에 잠 오지 않고요.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청사초롱을 걸어둔 곁에 전 고무입니다. 바로 자개로 수놓은 악기 고무인데요. 이 악기를 놓아두고 임을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꿈이나 임을 보려 턱을 받고 비껴시니라고 했어요. 아, 내가 꿈속에서라도 내가 정말 임을 너무 보고 싶은데 턱을 개고 기대어 있으니 앙금도 차도 찰샤 원앙새를 수놓은 잎을 너무나 차갑습니다. 또 마음이 외로우다 보니까 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밤, 이 긴긴 겨울밤 언제 셀까요? 하루 12때, 한 달 30일입니다. 적은여 생각 마라 이 시름 니자 하니. 아, 잠시라도 내 머릿속에서 이 임 생각을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임에 대한 이러한 그리움, 시름을 잊고 싶습니다. 잊으려 하여도 마음에 맺혀 있어. 내 마음 속에 깊이 맺혀 있고요. 얼마나 깊게 맺혀 있냐고요? 바로 골수, 뼛속까지 깊이 사무쳤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편작은 여러분 중국의 명의인데요. 이렇게 이름난 의사들이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러한 병은 고칠 수가 없겠죠.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그리우님, 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화자 차라리 쉬어디요.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호랑나비가 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랑나비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호랑나비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 궁금합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가 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마다 앉아요. 그러면 그 꽃향기가 나비에게 묻겠네요. 그래서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이렇게 아름답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나비가 되어서 꽃향기를 막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 묻은 날개를 이번에는 임의 옷에 옮기고 싶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향기는 내가 지금은 임을 볼 수가 없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전하고 싶은 임금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이렇게 호랑나비가 되었어요. 날인 줄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님을 조차려 따르려 하겠다. 그러니까 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여러분, 양반 가사입니다. 정철, 바로 작가가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 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감정을 읊고 있는 서정 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신, 연주지사라고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자, 충신이란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주라는 건 임금을 그리워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충신 연주지사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제하고도 통할 수 있죠, 여러분. 연군지정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가사 문학의 절정을 이룬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뒤에 선생님이 사미인곡의 속편, 바로 송미인곡도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품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과 정철의 삼위인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재밌게 읽고 감상한 친구들, 이번에는 송미인곡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